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이라고 해요. 스위프트 코딩 블로그의 동영상 목소리를 맡고 있답니다. 워드프레스 페이지 빌더 플러그인 엘리멘토 프로 사용법 시리즈 영상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서 만들고 저장했던 메뉴바가 들어가 사이트 헤더를 스크롤할 때 상단에 고정되도록 해줄 거예요. 그럼 먼저 워드프레스 관리자 화면에서 페이지, 새 페이지 추가를 클릭해서 페이지 만들기를 시작해볼까요? 제목을 지어주고 에딧 위스 엘리멘토를 클릭해서 엘리멘토를 시작해요. 하단 툴바에서 페이지 세팅을 클릭하고 세팅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엘리멘토 캔버스로 선택하면 빈 화면이 되죠. 템플릿 라이브러리에서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메뉴바 사이트 헤더를 가져올게요. 라이브러리 창을 열고 마이 템플릿에 보면 제가 저장해둔 섹션이 여기 있네요. 사이트 헤더는 이렇게 들어갔고 스크롤할 수 있게 페이지에 뭐라도 채워 넣어야 하겠어요. 제 광고 배너를 넣기 딱 좋은 자리군요. 미리 준비한 페이지 템플릿도 넣으면 내용이 길어서 페이지가 스크롤되네요. 이제 이 헤더 섹션을 스크롤 중에는 상단에 고정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용할 가장 핵심적인 옵션을 제가 콕 짚어 가르쳐 드릴게요. 섹션을 선택하고 어드밴스 탭의 모션 이펙트 목록을 펼쳐보세요. 참고로 엘리멘토 2.4 버전까지는 이 목록의 이름이 스크롤링 이펙트라는 이름이었어요. 엘리멘토 2.5 버전 이상으로 업데이트해야 모션 이펙트라는 이름으로 보일 거예요. 모션 이펙트 목록에는 스티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옵션은 섹션, 이너 섹션, 위젯을 선택하면 공통적으로 있지만 칼럼을 선택했을 때는 없습니다. 이 옵션은 엘리멘토 무료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유료 버전인 엘리멘토 프로 버전이 활성화되어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유료 버전 구매 방법이나 가격, 라이선스 정보 등은 블로그에 별도의 글로 설명되어 있으니 읽어보세요. 스티키 옵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페이지 중간에 있는 섹션에 적용해보죠. 이 섹션을 테스트용으로 선택하고 어드밴스드 탭에서 모션 이펙트를 펼치고 스티키를 탑으로 설정해보죠. 페이지를 스크롤하다가 화면 위에 닿으면 이렇게 상단에 고정돼요. 이번엔 바텀으로 설정해보고 스크롤해볼까요? 위로는 그냥 사라져버리지만 아래로 향하다가 바닥에 닿으면 이렇게 고정되죠. 이렇게 스티키 옵션을 사용하면 상단 고정 스티키 헤더나 하단 고정 스티키 부터 또는 화면 한 구석에서 따라다니는 배너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이 섹션은 스티키를 해제하고 메뉴바가 들어간 섹션을 스티키 헤더로 만들어보죠. 탑으로 설정하고 스크롤해보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네요. 스티키를 탑이나 바텀으로 하고 나면 아래 세 가지 옵션이 추가되는데요. 스티키 온 옵션은 반응형 모드별로 스티키 옵션을 켤지 결정해요. 기본적으로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 모든 반응형 모드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죠. 오프셋 옵션은 화면 끝에서 얼마나 떨어뜨릴지 결정해요. 100으로 하니까 이만큼 화면에서 떨어지네요. 이펙트 오프셋 항목은 몇만큼 스크롤되었을 때 섹션에 새로운 CSS 클래스명을 추가할지 결정하는데요. 스크롤될 때 CSS를 이용한 추가 효과를 적용시키기 좋아요. 예를 들어 300만큼 스크롤되었을 때 말이죠. 그런데 이펙트 오프셋의 값만 적어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커스텀 CSS를 작성해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CSS 룰을 작성할 줄 알아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CSS를 잘 다룬다면 섹션의 배경 이미지를 바꾸거나 반투명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펙트 오프셋이 작동하는 원리와 CSS에 대해 설명하는 건 CSS를 다룰 줄 안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CSS를 모른다면 전혀 이해가 안 될 텐데요. 하지만 CSS를 몰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특정 상황별로 적용할 만한 CSS 룰을 블로그 글에 작성해 둘 테니 복사해 가져다 쓰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펙트 오프셋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CSS 셀렉터 설명과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CSS를 배우신 분들은 참고해서 여러 가지로 응용해보세요. 이 헤더 섹션의 높이는 레이아웃 탭에서 하이트를 미니멈 하이트 389픽셀로 설정했던 건데요. 다시 어드밴스트 탭의 커스텀 CSS로 돌아가서 미리 작성해둔 CSS 룰을 붙여 넣을게요. 지금 작성한 CSS 룰은 이펙트 오프셋에 적힌 300만큼 스크롤될 때 적용되는 CSS 셀렉터예요. 300만큼 스크롤되면 이렇게 섹션의 높이가 줄죠?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펙트 오프셋이 발동되면 커스텀 CSS가 동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작성한 CSS 룰이 그렇다는 거예요. 커스텀 CSS 입력란에는 이펙트 오프셋과 관계없는 다른 CSS 룰도 작성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룰은 높이를 70픽셀로 변경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같은 조건의 높이가 바뀔 때 0.5초간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CSS 룰이에요. 이펙트 오프셋에 적힌 스크롤 값이 되기 전까지는 이 섹션의 CSS 클래스명에 변화가 없지만 300만큼 스크롤되면 이 섹션에 특정한 클래스명을 추가하는 게 이펙트 오프셋 옵션이 하는 일인데요. 특정한 클래스 이름이란 엘리멘트 대쉬 스티키 대쉬 이펙트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펙트 오프셋 옵션이 섹션에 이 클래스명을 추가하고 나면 이곳에 적힌 CSS 셀렉터 조건에 맞게 되면서 미니멈 하이트가 70픽셀로 바뀌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이렇게 최상단에 있을 때 이 섹션에는 이 클래스 이름이 없지만 지정한 값만큼 스크롤되고 나면 이 클래스명이 추가되어서 여기 적힌 대로 그 하위의 자식 엘리멘트 중에서 엘리멘토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명을 가진 HTML 태그의 높이가 70픽셀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룰은 같은 셀렉터 조건에서 애니메이션을 주는 건데요. 이건 그냥 지우고 위에 같이 써두는 게 더 간결하겠네요. 이펙트 오프셋 옵션은 지정된 스크롤 값이 되면 HTML 태그에 단순히 클래스명을 추가하거나 빼주는 일을 한다는 것 이해하셨나요? 거기에 맞춰 이런 CSS 룰을 작성하는 건 사용자의 몫인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이런 CSS 룰을 작성해서 섹션 높이를 바꿀 수 있게 되었는지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일단 이 페이지를 임시로 저장하고 미리 보기에서 함께 HTML 구조를 뜯어보기로 해요. 맥북에서 사용되는 사파리 웹브라우저에서는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에서 요소 점검을 클릭하면 웹페이지의 HTML을 볼 수 있는데요. 사파리보다는 여러분이 많이 사용할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살펴보죠. 크롬 웹브라우저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에서 검사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HTML 구조를 볼 수 있어요. 글자가 너무 작다면 클릭해서 컨트롤 플러스 키로 확대하고요. 여기 요소 선택 툴을 클릭하고 헤더 섹션을 클릭해보면 섹션에 해당하는 HTML 태그를 찾아볼 수 있죠. 이 태그의 클래스 이름에는 엘리멘토 대쉬 스티키 대쉬 이펙트라는 게 아직 없어요. 하지만 300만큼 스크롤되고 나면 어디 한번 컨트롤 F키로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섹션의 클래스 이름에 엘리멘토 대쉬 스티키 대쉬 이펙트가 추가되었죠? 그리고 자식 태그 중에는 백그라운드 오버레이도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엘리멘토 대쉬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명을 가진 태그의 높이를 바꿔주면 섹션의 높이가 변경된다는 걸 알아냈던 거죠. 다시 엘리멘토로 돌아가죠. 여기 셀렉터라고 하는 키워드는 엘리멘토의 커스텀 CSS 입력란에서만 쓰이는데요. 현재의 요소, 즉 이 섹션 그 자체를 뜻해요. 결국 이 CSS 룰의 셀렉터는 이 섹션에 스티키 이펙트 클래스명이 붙어 있어야 하고 첫 번째 하위 계층 자식 태그 중에 엘리멘토 대쉬 컨테이너 클래스 이름을 가진 태그를 선택하는 셀렉터인 거죠. 이 CSS 셀렉터 조건이 만족될 때만 아래에 적힌 CSS 속성이 적용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잘 이해하셨길 바래요.
설명을 위해서 이펙트 오프셋에 적었던 스크롤 값 300은 너무 큰 값이니까 10 정도로 바꿔주어서 스크롤하자마자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여기서 강좌가 끝날 줄 알았다면 경기도 오산. 한참 더 남았답니다. 이번엔 더 멋진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는 페이지는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배너가 들어간 사이트 헤더를 넣은 건데요. 스크롤하면 이렇게 메뉴바가 들어간 이너 섹션만 스티키 메뉴바로서 상단에 고정되도록 해줄 거예요. 그런데 눈치채셨나요? 메뉴바에 스위프트 코딩 블로그에 멋진 그레디언트 테마 컬러가 들어간 건 아마도 이미 눈치챘을 텐데요. 사이트 로고 이미지를 눈여겨봐주세요. 맨 상단에 있을 때와 스크롤해서 스티키 메뉴바가 될 때의 이미지가 다르죠? 그리고 등장할 때 애니메이션도 달라요.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께 쓸모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럼 또 다른 새로운 페이지를 만드는 걸로 시작해보죠. 빈 화면으로 엘리멘토를 시작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배너가 들어간 사이트 헤더 섹션을 불러올게요. 페이지를 스크롤할 수 있게 뭔가를 채워 넣어야 하죠. 이 섹션은 레이아웃 구조가 복잡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에서 내비게이터 패널을 열게요. 이 섹션의 칼럼안에는 두 개의 이너 섹션이 들어가 있는데 메뉴바가 들어간 이너 섹션만 스티키 헤더로 만들 거예요. 이너 섹션을 선택하고 어드밴스드 탭에서 모션 이펙트 목록을 펼치고 스티키 옵션을 탑으로 설정하면 이렇게 상단에 고정되죠. 이펙트 오프셋은 10으로 설정해두고 커스텀 CSS 입력란에 미리 준비해둔 CSS 룰을 붙여 넣을게요. 이 CSS 룰은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되었을 때 배경으로 그레디언트 컬러를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내줄은 CSS의 리니어 그레디언트 색상 코드를 넣는 것인데 여러 종류의 웹브라우저 호환성을 위해서 같은 내용이 여러 줄로 작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니어 그레디언트 컬러 코드를 지원하지 않는 오래된 웹브라우저를 위해서는 이렇게 단색 백그라운드 컬러가 폴백 컬러로서 지정되어 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이런 단색 컬러로만 표시될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그레디언트 컬러를 이런 CSS 코드로 작성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소개해드릴게요.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CSS 그레디언트 제너레이터 사이트가 여럿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 컬러를 만들면 CSS 코드를 만들어줘요. 오래된 웹브라우저 호환을 원하면 최대 호환성 체크도 하시고 생성된 CSS 코드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색상 감각 자체가 부족하거나 그레디언트 툴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조차도 어려울 텐데요. 미리 준비된 그레디언트 색상 조합도 있어요. 웹브라우저별 호환성을 위한 프리픽스와 폴백 컬러 생성도 체크하고 마음에 드는 그레디언트 컬러를 골랐다면 이렇게 방향을 바꾼 다음에 코드를 복사해요. 그리고 엘리멘토에서 붙여 넣으면 되죠. 저는 컨트롤 Z키로 모두 취소해서 원래 색상으로 돌아갈래요. 이번엔 이너 섹션의 높이가 줄어들게 하려고 해요. 이 이너 섹션에는 위쪽 여백값이 있어서 이만큼의 높이가 추가된 거예요. 이너 섹션을 선택하고 어드밴스드 탭에서 패딩 값을 보면 위쪽 여백이 50으로 되어 있죠. 이 값을 0으로 만들면 높이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니 커스텀 CSS의 패딩 값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추가하죠. 셀렉터는 이것과 같으니까 같은 룰에 추가해 줄 거예요. 자, 이제 스크롤할 때 높이도 줄어드네요. 다음으로는 부드러운 전환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트랜지션 효과도 추가할게요. 위쪽 패딩 값이 변할 때 1초, 백그라운드 색상이 변할 때 1초의 이지 효과를 주었어요. 어때요? 한층 더 부드럽게 전환되죠? 1초는 너무 길고 0.3초 정도가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다음으로는 사이트 로고도 다른 이미지로 바뀌도록 해줄 거예요.
일단 지난 영상에서 깜빡하고 잊은 게 있는데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홈화면으로 가는 링크를 추가해 줄게요. 됐어요. 이미지 위젯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뉴인 듀플리케이트를 클릭해서 똑같은 위젯을 복제해줘요. 그리고 복제된 이미지 위젯을 선택해서 같은 사이즈의 다른 색상의 로고 이미지로 바꾸죠. 지금 보면 위젯과 위젯 사이에 상하 간격이 있는데요. 이 두 위젯을 감싸고 있는 칼럼을 선택하고 레이아웃의 위젯 스페이스를 기본값인 20이 아니라 0으로 만들어주면 위젯 사이 간격이 없어져요. 이제 화면이 최상단에 있을 때는 위쪽 이미지 위젯만 보이게 하고 스크롤 중에는 아래쪽 이미지 위젯만 보이도록 다른 이미지 위젯은 숨겨주게 해줄 거예요. 먼저 위쪽 위젯을 선택하고 어드밴스드 탭의 어드밴스드 목록에 보면 CSS ID 항목이 있어요. 이 위젯의 아이디는 로고 대쉬 노멀로 할 거고요. 아래쪽 이미지 위젯은 아이디를 로고 대쉬 라이트로 할 거예요. 이제 다시 이너 섹션을 선택하고 커스텀 CSS 항목에 새로운 CSS 룰을 추가하죠. 이렇게 화면이 최상단에 있을 때는 로고 라이트 아이디를 가진 태그는 숨겨주니까 아래쪽 이미지 위젯이 숨겨져요. 스티키 이펙트가 발동되면 반대로 로고 대쉬 노멀 아이디를 가진 위쪽 이미지 위젯을 숨기고 로고 라이트 아이디를 가진 아래쪽 이미지 위젯을 보이게 해주는 거죠. 이제 최상단에 있을 때와 스크롤 중일 때 로고 이미지가 달라 보이죠. 이번엔 로고 이미지에 등장 애니메이션을 추가해야겠어요. 이미지 위젯을 선택하고 어드밴스드 탭에서 모션 이펙트 목록을 펼치고 엔트런스 애니메이션 항목에서 마음에 드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하면 돼요. 참고로 엔트런스 애니메이션 항목은 엘리멘토 2.4 버전까지는 어드밴스드 목록에 있었지만 2.5 버전부터는 모션 이펙트 목록으로 옮겨졌어요. 스크롤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 위젯도 선택해서 이번에는 다른 애니메이션 효과를 선택하죠. 자, 이제 더 생동감이 넘치죠? 이쯤에서 페이지를 임시로 저장하고 미리 보기 해볼까요? 이번엔 소셜 아이콘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렸을 때 호버 색상에 대한 건데요. 스크롤 중에는 배경 화면이 비슷해서 알아보기 힘들어요. 이건 역시도 스크롤 중에는 색상 조합을 달리하도록 하고 싶어요. 또다시 이너 섹션을 선택하고 어드밴스드 탭에서 커스텀 CSS 항목에 또 다른 CSS 룰을 추가할게요. 이 섹션에 스티키 이펙트 클래스명이 붙었을 때 자식 태그 중에서 소셜 아이콘 클래스를 가진 태그의 호버 상태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꾸는 거죠. 아이콘에 배경색이 들어가니까 한층 더 알아보기 쉽네요. 다음은 내비게이션 메뉴 위젯에 관한 건데요. 일단 태블릿 모드로 바꾸죠. 햄버거 버튼의 호버 색상 조합도 바꾸고 싶어요. 태블릿이나 핸드폰에서 손가락을 쓸 때는 마우스 호버 기능을 쓸 수 없긴 하지만 데스크탑에서도 햄버거 버튼을 볼 수는 있기도 한데다가 일부 사용자는 태블릿에 마우스를 연결해 사용하기도 해요. 연필 아이콘에 가려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최상단에 있을 때에도 호버 색상이 없군요. 이건 일단 내비 메뉴 위젯을 선택하고 스타일 탭에서 토글 버튼에 호버 상태 아이콘 색상을 넣어줘야겠어요. 이번엔 스크롤 중일 때 호버 상태 색상을 바꾸도록 해야겠죠. 다시 이너 섹션을 선택하고 CSS 룰을 추가할게요. 스티키 이펙트 상태에서 메뉴바 토글 버튼의 호버 상태 아이콘 색과 배경색을 바꾸는 룰이에요. 이제 됐어요. 다시 데스크탑 모드로 돌아가죠.
그리고 저는 딱히 이곳에서 필요 없지만 여러분이 메뉴바를 만들 때는 스크롤 중일 때의 메뉴 글자 색상도 다르게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한 코드를 붙여 넣죠. 이 룰은 메인 메뉴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바꾸는 거고 아래쪽 룰은 서브 메뉴의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보세요. 저는 딱히 글자색을 바꿀 필요 없으니까 삭제할래요. 이런 CSS 코드들은 영상 설명에 링크된 스위프트 코딩 블로그 글에 적어둘 테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코드를 복사해 사용해 보세요.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스티키 헤더로 만든 섹션과 이너 섹션은 템플릿으로 저장해서 두고 재사용해야죠. 메뉴바와 배너가 함께 있는 섹션 전체를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기도 하지만 메뉴바만 존재하는 이너 섹션 또한 템플릿으로 저장해서 쓸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저장해보죠. 먼저 배너까지 들어간 섹션 전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에서 세이브 에즈 템플릿을 선택해요. 이름을 지어준 다음 저장하고요. 다음으로는 SNS 아이콘과 메뉴바만 들어간 이너 섹션을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템플릿으로 저장해요. 이제 이건 삭제하고 템플릿을 불러와 재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쳐요. 라이브러리 창을 열고 마이 템플릿에서 저장했던 섹션을 불러오면 짜잔! 이렇게 손쉽게 재사용 가능하죠. 또 삭제하고 이번엔 메뉴바만 불러오죠. 이너 섹션 뒤에 배경이 없어서 안 보이네요. 이 아래에 있는 섹션을 위로 올릴 거예요. 섹션을 선택하고 어드밴스드 탭에서 위쪽 마진만 마이너스 값을 입력하면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로고와 SNS 아이콘이 뒤로 가려버렸네요. 이너 섹션 전체를 앞으로 끌고 와야겠어요. 이너 섹션을 선택하고 어드밴스드 목록에서 G 인덱스 값을 올리다 보면 레이어 계층 우선순위가 높아져서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이너 섹션도 손쉽게 재사용해봤어요.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때 비슷한 형태의 사이트 헤더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 쉽게 만들 수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워드프레스 테마의 사이트 헤더 대신에 이번에 만들었던 사이트 헤더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사이트 전체에 적용하거나 특정 카테고리나 태그 글에서는 테마의 원래 헤더를 나오게 한다든지 홈 화면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여러 조건을 걸어서 사이트 헤더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작성한 블로그 글로의 링크를 영상 설명란에 적어둘 테니 블로그 글도 읽어보세요. 이 글에는 각 항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작성된 다른 블로그 글로의 링크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소개했던 CSS 그레디언트 코드를 생성해주는 웹사이트 바로가기 링크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위프트 코딩 블로그에 오시면 엘리멘토 사용법을 보기 좋게 모아둔 페이지도 있어요. SNS 팔로우, 구독하시면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스위프트 코딩 블로그의 목소리 서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